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명동 거리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내 볼을 스치자 나는 스카프를 더 단단히 둘렀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지수야, 여기 좀 봐. 이 귀걸이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 민서의 목소리가 명동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늘 그랬다. 사람들 속에서도 단번에 나를 찾아내는 그런 사람. 김지수, 26세, 나의 평범한 회사원이고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민서는 내 대학 동기이자 4년째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28세, 짧은 단발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웃을 때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해 보이는 그녀.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명동이나 홍대에서 만나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친구 사이, 그게 전부였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지수야, 이거 어때? 민서가 귀걸이를 내 귀에 대며 장난스레 웃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귓불에 살짝 닿았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이래, 김지수,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화려해. 나한테 안 어울려. 뭐야, 너 진짜 예쁜데, 민서가 살짝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나는 얼른 시선을 돌렸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우리는 명동의 좁은 골목을 누비며 옷을 사고 떡볶이를 나눠 먹고 서로의 회사 상사 욕을 하며 깔깔 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서의 손이 내 팔을 스칠 때마다, 그녀가 내게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내 심장은 자꾸만 이상한 리듬을 탔다. 친구 사이에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상인가? 나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무시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강변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겨울밤의 조명 아래 반짝였고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민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수야, 나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뭐? 왜?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민서는 평소와 달리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카페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민서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지수야, 나 너 좋아해.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뒤흔들었다.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가슴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친구로만 여겼던 그녀, 내 일상에서 늘 당연했던 그녀가 지금 내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뭐라고? 나는 얼떨결에 되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 나도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 그냥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 나는 말을 잃었다. 민서의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믿음과 편견을 무너뜨렸다. 한국에서, 특히 내가 자란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민서야, 나 시간이 필요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의 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민서의 고백으로 가득했다. 내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친구. 그 이상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두려웠다.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고백 이후 며칠 동안 민서와 연락을 끊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녀를 피했다. 그녀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손이 떨렸고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서의 고백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나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혼란스러웠다. 나는 마케팅팀의 평범한 직원으로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 동료들은 내게 평소처럼 농담을 던졌지만 나는 건성으로 웃을 뿐이었다. 머릿속은 온통 민서로 가득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부드러운 톤. 지수,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팀장인 혜진 언니가 물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혜진 언니의 날카로운 눈빛은 나를 놓치지 않았다. 연애 문제지? 맞지? 그녀가 장난스레 웃으며 물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연애라니.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와인을 한 잔 마셨다. 민서와 자주 갔던 홍대 와인바에서 사온 그 와인이었다. 잔을 들며 그녀가 떠올랐다. 민서는 와인을 마실 때마다 잔을 살짝 기울이며 지수, 이거 맛있네, 라고 말하곤 했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나는 결국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할까? 민서와 다시 만난 곳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세련된 옷차림이었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살짝 보였다. 나 때문일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렸다. 지수야, 괜찮아. 민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응, 그냥 내 말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았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너 부담 줬지? 아니야. 부담이라기보다는 나 혼란스러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서야, 나 너 진짜 좋아해. 친구로서. 근데 그 이상의 감정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민서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수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행복했어. 너 말투, 너 웃음, 내가 화낼 때도 귀여운 그 표정 다 좋아했어.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이게 그냥 우정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 감정을 마주할 용기를 냈다. 민서야, 나도 너랑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 근데 이게 사랑인지 그냥 익숙함인지 아직 모르겠어. 민서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지수. 너한테 시간 줄게. 내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민서의 진심은 언제나 나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민서의 손길, 그녀의 눈빛, 심지어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까지 모든 게 새롭게 다가왔다.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한국에서, 특히 내가 자란 환경에서 이런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났다. 민서와 나는 여전히 친구로 지냈지만 그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내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점점 더 의식하게 됐다. 민서가 내 손을 잡을 때, 내 어깨에 기대올 때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곤 했다.
한 번은 민서가 나를 그녀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녀의 집은 강남역 근처의 깔끔한 원룸이었다.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민서의 공간은 그녀처럼 세련되면서도 따뜻했다. 지수, 여기 앉아. 민서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와인을 꺼내왔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민서야, 너 진짜 이런 와인 좋아한다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치. 너도 좋아하잖아. 민서가 장난스레 윙크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나는 얼른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의 어린 시절, 그녀가 꿈꿨던 미래,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는지. 나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한국에선 이런 감정을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의 말이 내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가 자란 환경에서 그녀의 용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민서야, 너 진짜 용감하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그래?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민서의 진심은 언제나 나를 흔들었다. 그날 밤 민서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겨울밤의 한강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민서의 손이 내 손을 잡은 순간 세상 모든 추위가 사라진 것 같았다. 지수야, 나 진짜로 괜찮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민서야,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민서의 눈이 커졌다. 지수야, 진짜. 응, 나 아직도 무섭고 혼란스러워. 근데 너 없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 민서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 사랑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민서와 나의 관계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친구가 아니었다. 민서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걷거나 그녀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서로에게 기대는 순간들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내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특히 엄마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결혼, 아이, 안정적인 가정. 그게 엄마가 원하는 내 미래였다. 민서와의 관계를 엄마가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한 번은 민서와 홍대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회사 동료인 수진을 마주쳤다. 수진은 나와 민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수, 이게 누구야? 소개해줘. 수진이 장난스레 말했다. 아, 이건 민서 내 친구야.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민서의 손이 순간 굳어지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조용했다. 민서야, 미안해. 나 그냥 당황해서.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지수. 나 이해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평소보다 어두웠다. 나는 내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서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나 진짜로 너 좋아해.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 민서가 나를 바라봤다. 지수야, 나도 힘들어. 근데 너랑 같이 있는 게 더 소중해.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내게 큰 힘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점점 더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졌다. 회사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나는 민서와의 관계를 숨겨야 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러던 중 엄마가 갑작스럽게 나를 집으로 불렀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선자리 좀 해봐. 엄마,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너 나이도 차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엄마 친구 아들이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결국 엄마와 다퉜다.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집을 나와 한강변에 앉아 있을 때 민서에게 전화가 왔다. 지수야,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민서야, 나 너무 힘들어. 민서는 곧바로 달려왔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서가 내 곁에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서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주말마다 서로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작은 여행을 계획하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민서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회사에서 수진이 나를 따로 불러냈다. 지수, 너 민서랑 진짜 그냥 친구야? 뭐 왜? 나는 당황했다. 아니, 그냥 너희 둘 보면 좀 특별해 보여. 혹시 수진은 말을 흐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수진의 말투는 호기심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판단의 눈빛이 느껴졌다. 나는 결국 거짓말을 했다.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날 밤 민서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지수야, 나 진짜 괜찮아. 근데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민서의 질문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민서를 사랑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오해, 회사에서의 소문. 모든 게 나를 짓눌렀다. 그러던 중 민서가 갑작스럽게 아파트 계약이 끝난다고 했다. 그녀는 새 집을 알아보던 중 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지수야, 우리 같이 살까? 나는 순간 멈칫했다. 같이 산다. 그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민서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서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알았어, 지수. 내가 너무 앞서갔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녀가 상처받았음을 알았다. 나는 다시 한번 내 비겁함을 느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오, 진짜? 누구야? 소개해줘. 엄마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게 여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지수야,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니요, 엄마. 진심이에요. 그날 밤, 엄마와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엄마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너 이러다 인생 망쳐, 지수야.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와의 싸움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민서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지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나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서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지켜야 했다. 내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민서와 함께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터였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줬다. 우리는 한라산을 오르며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닷가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었다. 민서야, 나 진짜 행복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가 미소 지었다. 나도, 지수. 너랑 이렇게 있는 게 꿈 같아.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시 우리를 덮쳤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다른 동료들에게 나와 민서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 같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가워졌다. 지수, 너 괜찮아? 혜진 언니가 물었다. 네, 그냥 좀 힘들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혜진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수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혜진 언니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됐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서가 내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수야, 나 회사에서 좀 문제 생겼어. 민서의 회사에서 그녀의 성적 지향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상사가 그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나는 분노와 무력감으로 가득 찼다. 민서가 이런 일을 겪는 건 내 탓 같았다. 민서야,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지수. 이건 우리 둘 다의 싸움이야. 민서가 단호히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민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몇 달이 지났다. 민서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고 그녀가 새로운 길을 찾는 동안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다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는 차분히, 진심으로. 엄마, 나 민서 사랑해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저 잘못된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수야,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내게 큰 희망이었다. 민서와 나는 결국 같이 살기로 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우리만의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요리를 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사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기에 충분했다. 민서의 고백은 내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더 용감하고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명동에서 다시 민서와 쇼핑을 하던 중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지수야, 우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자.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서야. 우리 같이 행복하자. 그 순간 명동의 번화한 거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편견보다 강했고 그 어떤 두려움보다 따뜻했다.